8월 7일 개식용 금지법이 전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체 보양식과 보양식품 시장이 격변 중입니다.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대한 흑염소 시장의 개막이다.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통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현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새로 창업하는 흑염소 전골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 업황이 어려워져서 흑염소 전문점으로 업종 자체를 변경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어려움 겪고 있는 외식 자영업 시장에서 이 흑염소 식당이 단연 돋보이는 창업 아이템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특히 영호남이나 제주 등 남부 지역에서는 이게 참 한 집 건너 한 집이 흑염소 전골집이 될 정도로 일종의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. TV나 포털 사이트, 소셜미디어 맛집 속에서도 흑염소 전골 맛집이 언제부턴가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미 있던 흑염소 즙 시장도 급격히 성장 중인데요. 전에는 주로 임산부나 중장년 보양 상품이었는데 주 소비자층에 이제 20, 30대 여성들이 좀 가세하는 느낌입니다. 젊은 분들이 의외로 흑염소 즙을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. 왜 개 대신 흑염소인가? 이미 흑염소는 보양식과 또 보양식품 시장에 존재해 왔죠. 그러다 보니까 달리 거부감이 크질 않았고 또 즐기셨던 분들 얘기로는 맛이나 식감 면에서 개고기와 가장 비슷하다고도 합니다. 전격적으로 개 식용이 금지되면서 그 수요가 2분의 1로 올라간 것은 어쩌면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경제학에서는 이런 예를 대체제라고 하는데 그런 예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. 특히 흑염소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기력 회복이나 성인병 예방 등의 효과가 널리 알려진 편이어서 쉽게 대체제가 됐습니다. 과거에 그 동물의 잔인하던 시절 얘기긴 합니다만 임산부들은 개소지나 흑염소 즙을 출산 후 보양식으로 먹었죠. 흑염소 즙이 조금 더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문제로 다퉜던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. 왜 나한테는 5만 원 싼 개소주 줬냐? 이런 아내나 며느리 문제 때문에요. 그러니 법 시행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흑염소가 대안으로 떠오른 건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. 이 때문에 생길 문제나 과제도 알아봐야 됩니다. 우선 철학이나 윤리적 문제는 차치하죠. 개 대신에 흑염소를 즐기는 게 더 나은 거냐? 개 식용 금지됐으니까 대신 훨씬 마음 편하게 흑염소 먹으면 그만이냐?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. 우리 사회는 조만간에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게 되겠죠. 그보다 더 어려운 숙제는 어떻게 하면 흑염소 농장과 도축 판매 과정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이냐. 이게 처음에 생겨나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. 시장이 크지 않던 시절에는 이 시장이 비교적 주목받지를 못했고 관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은 다르죠. 흑염소 수요가 늘면서 농장이 급격히 증가할 텐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좀 철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. 흑염소 식성 고려하면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라든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. 돼지와 한우 농가가 80년대 이후 급격히 늘면서 환경에 재앙이 됐던 전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. 또 하나가 흑염소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야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. 벌써 지금 단위당 한우 가격을 뛰어넘을 기세인데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? 이렇게 되면 수입산을 허용할 것이냐? 수입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?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. 개 식용 금지법이 낳은 새로운 시장을 두고 생각할 거리도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. 언제나처럼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반영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.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고맙습니다.